안녕하세요. KBS 음악실의 김주영입니다. 우리가 바로크라고 부르는 1600년에서 1750년까지는 변화와 모험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르네상스 시대의 절제와 균형에서 벗어나 보다 감정적이며 역동적인 양식이 등장했던 새로운 시대였죠. 제국들은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충돌했고,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은 귀족 사회와 대립하여 부와 힘을 모았고요. 케플러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튼 등의 학자들은 대담하게 미지의 지식을 탐구했으며,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등의 사상가들은 사유의 자유를 외치면서 진부한 전통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음악에서는 오페라가 탄생하고 기악 음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바로크 음악을 다양한 시도와 접목으로 참신하게 선보이는 무대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열리는 스프링 바로크 2022 공연인데요. 공연에 앞서서 바로크 음악의 스페셜리스트들과 함께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저희 KBS 음악실 스튜디오에는 2대의 피아노가 놓여지는 등 정말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어디에서 한 대를 만나기도 힘든 하프시코드가 한 대가 아니고 2대가 같이 놓여 있습니다.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하프시코드 듀오 연주와 카운터 테너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기대되시죠? 그러면 스프링 바로크 2022의 주인공들 지금부터 음악실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오는 토요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릴 스프링 바로크 2022 바로크 음악과 현대 무용의 조우 댄싱 바로크와 일요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릴 스프링 바로크 2022 비바 핸델 아르카디아의 사랑 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크 음악의 스페셜리스트 세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하프시코디스트 조성연 연세대 교회음악과 교수와 폴란드 출신의 하프시코디스트 마르친 스비아트키에위치, 그리고 카운터 테너 장정권 씨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연주부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스프링 바로크 2022의 비바 핸델 아르카디아의 사랑 공연 때 연주될 곡인데요. 영화 파리넬리를 통해서도 알려진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가운데 까라스포사 사랑하는 신부여 감상하시겠습니다. 원곡은 조금 긴데요. 오늘은 방송에 맞춰서 조금 줄여서 연주를 해주시겠는데요. 카운터 테너 장정권의 노래, 하프시코디스트 조성연과 마르친 스비앙트키위치의 하프시코드 듀오 연주, 음악실 초대석 라이브 연주로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 작곡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사랑하는 신부여 까라스포사 감상하셨습니다. 카운터 테너 장정권의 노래, 조성연과 마르친 스피앙트키에위치의 합시코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성연 씨 그리고 마르친 스피앙트키에위치 카운터 테너 장정권 씨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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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청아한 느낌의 연주 세 분의 연주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게시판에서 아주 특별한 편성의 음악회, 오늘 라이브 음악회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요. 오늘의 초대 손님들 카운터 테너 장정권, 합시코디스트 조성연, 마르친 스피앙트키에위치 이 세 분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실에서 준비한 간단한 프로필 먼저 소개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먼저 합시코디스트 조성연 씨를 소개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고음악 연주에 불을 지피고 있는 합시코드의 대가 조성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하다가 교수님의 권유로 운명처럼 합시코드를 만난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고음악으로 명성이 높은 헤이그 왕립 음악원으로 유학, 전체 수석 만점을 받고 졸업한 후 헤이그 왕립 음악원 자크 오그 클래스 조교수를 역임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로크 앙상블인 도쿄 바로크와 일 가르델리노의 합시코드 주자로 활동, 전 세계를 무대로 고음악 연주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제자들을 길러내는 한편 대전 바로크 음악제와 연세 바로크 뮤직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으로 또한 이제 막 결성된 바로크 앙상블 아니마 꼬르디를 이끌면서 바로크 음악의 저변 확대에 애쓰며 명품 바로크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합시코디스트 마르친 스피앙트키에위치를 소개합니다. 무한한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폭넓은 음악적 행보를 걷고 있는 합시코드의 명인 마르친 스피앙트키에위치. 헤이그 음악원에서 합시코드와 작곡으로 석사학위를, 카롤 시마노프스키 음악 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현재 카롤 시마노프스키 음악 아카데미의 교수이자 바로크 오케스트라 카펠라 크라코비엔시스의 음악 감독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면서 다수의 레이블과 음반 작업을 갖는 등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손꼽히는 합시코디스트인 그는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와 결혼, 한국의 사위 마서방이 돼서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카운터 테너 장정권 씨 소개하겠습니다. 유려한 테크닉과 아름다운 미성으로 초고 음역대를 넘나드는 카운터 테너 장정권.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를 나온 후 독일로 유학, 함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고 점수로 졸업한 재원으로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3개의 특별상과 런던 핸델 국제 콩쿠르 청중상, 독일 마이어 재단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영국 오페라 어워즈 장학생이었던 그는 런던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현재 국내외 다양한 음악 축제와 무대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출중한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앞서 연주를 들으니까 마치 또 오늘은 이 클래식 FM 스튜디오가 바로크 시대의 어떤 귀족의 살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2022 스프링 바로크 음악 감독인 조성연 씨와 또 마르친 장정권 씨 세 분 이렇게 특별한 그 인연으로 또 만났는데요. FM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BS 가정음악실을 통해서 하프시코드와 또 바로크 음악과 저희 앞으로 연주 이제 펼쳐질 스프링 바로크를 알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또 마르친 씨도 말씀해 주시죠. Hello, could you tell me what is the question now? Greetings. Hello, very nice to be here. I'm very grateful and very warm greetings to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장정권 씨도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카운트 테너 장정권입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라디오로 청취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요즘 이제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정신없지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른 아침이라고 할 수 있는 성악가에게는 좀 불편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카운트 테너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또 까라스보사 들려주셨습니다. 이 바로크 시대는 우리가 보통 그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그 남성 성악가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었잖아요. 그분들과 또 현재의 또 비슷한 음성으로 노래하는 카운터 테너를 이렇게 좀 이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하는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아요. 좀 구분할 수 있게 좀 장정권 씨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카스트라토는 변성기 이전에 거세하여서 남성적 후두의 성장을 억제해 훈련한 남성 소프라노를 말하는데요. 네. 건장한 체구, 풍부한 성량, 월등한 폐활량으로 긴 악구를 한 번에 부르며 바로크 시대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마지막 카스트라토 알렉산드로 모레스키가 1922년 세상을 떠난 후 이제 카스트라토는 없습니다. 대신하여 카운트 테너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트 테너는 변성기를 이미 거친 남성이 가성 창법인 팔세토를 훈련해서 큰 성량, 울림, 그리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높은 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평소에 진성으로 노래를 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의 목소리도 테너가 보통 파트일 거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은 또 바리톤에서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네. 네,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카운터 테너가 돼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공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스프링 바로크 2022 토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각기 다른 무대입니다. 토요일에는 바로크 음악과 현대무용의 조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댄싱 바로크,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비바 핸델의 작품들이 연주가 되는 아르카디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터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합시코디스트 조성현 씨가 전반적인 공연, 두 공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스프링 바로크에서는 정통적인 바로크 음악을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한 시도와 함께 선보이자라는 취지에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3월 5일 공연은 바로크 예술의 핵심 키워드인 대조에 초점을 두어서 시각과 청각의 대조, 시대의 대조, 성별의 대조 등을 춤과 함께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6일 공연은 바로크 시대 핸델이 떠올렸던 영감 그대로의 소리를 바로크 시대의 악기와 주법으로 재현한 오케스트라와 또 그 당시 음악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여 연주하는 훌륭한 성악가가 함께 하는 공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공연 모두 흥미롭지만 저는 특히 이 댄싱 바로크 공연, 바로크와 또 현대무용이 어떻게 만날지, 또 만나면 어떤 부분이 어울릴지 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참 새롭고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부터. 그런데요, 합시코드 듀오 연주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형식에서 자유로운 그 자유분방한 현대무용을 엮으실 생각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예, 저는 항상 예술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정의 화려한 문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던 당시 철학이 바로크 음악에 그대로 녹아있듯이 현 시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비주얼라이징과 융복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글로 읽어서 접하던 많은 것들을 요즘은 모든 것을 영상으로 접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예전에는 각각의 독립된 분야라고 생각되던 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시대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제가 연주하는 바로크 음악과 타예술의 결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청각예술은 음악이 비주얼라이징 된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바로크 음악이라는 큰 틀에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파르티멘토, 장식음 기법, 중큼 연주 등에 적용되는 그런 자유로움과 또 무용이라는 큰 틀에서 본인의 영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현대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되어 이번 연주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저도 연주하는 입장에서 이 연주를 하면서 이 무용하시는 분들이 춤을 우리의 연주에 맞춰서 잘 하고 계신지 막 이렇게 궁금할 때도 있고, 이 콜라보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면은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무용하시는 분들과 작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좀 만족스러운 부분 또 그리고 또 보완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총괄 대표님으로부터 서희령 선생님을 소개받았을 때 네. 이제 그분의 춤을 접하고서의 제 처음 인상은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자신의 영감으로 표현하는 그 한계 없는 상상력에 놀랐었고요. 또 우리 몸의 그 모든 세부 관절과 근육이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놀라운 표현력은 인간의 몸이 저 정도로 자유로울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이 춤으로 표현하는 바로크 음악이 어떨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같이 하시는 무용가 정지혜 선생님과 함께 바로크 음악과 그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오시고 네. 또 그것을 적용해서 안무를 짜오셨는데 악기 바로 앞에서 춤을 추시는데 그냥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조금 연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훨씬 더 굉장히 느껴보지 못한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음표가 살아 움직여서 그분들의 몸에 녹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리허설 후에 또 무용가 선생님들께도 여쭤보니까 하프시코드 음악에 맞춰 처음을 춤을 추셨는데 음반으로 듣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생동감과 영감이 또 있다고 너무 즐겁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 하프시코디스트 두 분도 함께 춤을 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들 것 같아요. 네. 이 IBK 챔버홀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무용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사실 예술의 전당의 IBK 챔버홀은 무용하는 데에는 그렇게 좀 익숙하지는 않은 홀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없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저희 굉장히 좋은 재료로 만든 홀이어서 나무가 상할까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네. 괜찮다고 또 아주 승낙을 하셔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누고 싶은 얘기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연주를 한 곡 더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케리니의 판당고. 이 보케리니 판당고가 이 무용과 같이 연주되는 그런 곡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워낙에는 기타와 현악 사중주를 위한 작품입니다. 네. 그거를 하프시코디스트 안드레아 스트라이어스가 굉장히 하프시코드에 적절하게 잘 맞게 편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거의 재창조에 가까울 만큼 음색도 그렇고 두 대의 하프시코드에 아주 잘 맞는 곡입니다. 그 흥겨운 리듬에다가 계속해서 그 지속되는 그 코드 진행 때문에 정말 저도 이 들을 때마다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 이렇게 막 최면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요. 이 곡이 이 듀오 하프시코드와 무용이 같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어떤 춤을 그 추시던가요? 어떤 종류의 무용 동작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처음에 이 판당고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네. 그 스페인에서 굉장히 강렬하고 그러니까 템포가 빠르지 않지만 어느 춤보다 강한 춤, 정말 땅을 부실 것 같은 그런 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발을 구르면서. 예. 네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템포는 그게 아주 빠른 곡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착안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정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이시는데 그 안에 무한한 파워가 느껴지는 또 그런 안무를 짜오셨더라고요. 아, 정말 상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현대무용의 아주 그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동작 같은 것들, 정중동의 동작을 느끼시면서 상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이지 보케리니 작곡의 판당고 D장조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하프시코드 연주자 조성연 그리고 마르틴 스피옹트키에비츠 두 분의 하프시코드 듀오 연주로 감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루이지 보케리니 작곡의 판단고 감상하셨습니다. 조성연 그리고 마르친 스피옹트키위치 두 분의 합시코드 연주로 오늘 음악실 초대석 라이브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함께 연주하시는 마르친 스피옹트키위치와 또 조성연 씨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예전부터 있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처음에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같은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 같이 연주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다른 음악 스타일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분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너무 공감이 된 것이 춤으로 치자면 제 연주는 발레이고 마르친 연주는 현대무용이래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주법부터 음악적인 스타일, 뭐 제 개인적인 상상력을 제한 다른 것들은 이제 다 가능하면 바로크적인 소스에서 음악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마르친 연주자는 기본적인 틀은 바로크 전격 연주의 2대, 나머지 부분을 본인의 판타지로 채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같은 학교 같은 선생님 이제 자크호그 선생님께 사사받은 동기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음악적인 뿌리는 같은 곳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겨울 특별 오디션에 저희가 둘이 지원을 했었고 그때 이제 둘 다 같은 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 같이 성장하고 또 인간적으로 교류하면서 좋은 친구로 오랜 기간 지냈고요. 또 그러면서 서로 전문 연주자로 각자 커리어를 쌓아가고 그래서 서로 음악은 다르지만 이제 각자 음악을 좋아했고 우연한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연주를 나섰는데 감사하게도 청중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저희도 같이 하면서 많이 즐겁고 해서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에 안내해 주신 대로 제가 너무나 아끼는 연주자인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진 씨와 또 백년가약을 맺게 되어 네. 인간적으로도 더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마서방이라고 이렇게 재밌게 부르는 별칭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본인이 마서방이라고 하는 한국식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물어봐 주시겠나요? Sometimes we call you 마서방. You know what it means? No. You didn't know? I sometimes called you. 네. 그냥 듣고 대답은 잘 했었는데 모른다네요. 네. 예전에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런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한국말이 그렇게 익숙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마르친 씨 입장에서 또 조성연 씨와 같이 처음에 연주하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좀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What was your impression when played together with me? Mm-hmm. So, as perhaps Sun Yeon has said already, we met a long time ago when we both applied for our studies in The Hague in the Netherlands. So we studied together, we had the same teacher, and then so it was sort of natural when I came to Korea and to play together. We come from the same school. Mm-hmm. 네. 예. 그래서 제가 말한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같은 선생님 제자고 같이 공부했고 같은 학교 공부했으니까 뭐 같이 연주하는 게 당연히 그렇다고. 네. 그렇군요. 이 폴란드 분 입장에서 또 한국 이제 음악가랑 결혼을 하셔서 한국과 굉장히 많은 또 인연을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Do you know about Korean food and Korean culture? Well, my wife and my children are Korean, so of course we are trying to come here to Korea as often as possible. It was not so easy last times because of obvious reasons. But yes, I'm trying to learn the culture also, and it's very interesting for me to follow my children. They are now 2 and 5 years old. They both speak Korean, and they learn the Korean traditions with their mom and their grandparents.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이들도 2살, 5살인데 2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한국말을 하고 또 이제
친정에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회 될 때마다 한국 문화를 너무나 배우고 싶고 네.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기회 될 때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한국에서 더 자주 만나고 또 음악으로도 만나고 또 음악 내외적으로도 더 친해지는 그런 기회가 많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그 음악회 비바 핸델 아르카디아의 사랑이라고 하는 공연이 또 일요일에 아트센터 인천에서 꾸며집니다. 이 일요일 공연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지나요? 제 일요일 공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훌륭한 성악가 세 분하고 핸델의 아리아 중에 굉장히 듣기 좋은 것들을 오케스트라 편성의 그런 곡들, 오케스트라 편성의 곡과 함께 연주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핸델의 작품들이 참 아름다운 그 오페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물론 성악가들의 노래도 아름답습니다만은 합시코드로 반주를 하고 함께 했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들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곡들이 연주가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오늘 연주할 곡 라샤키오 비앙카, 네. 그다음에 또르나 굉장히 뭐 어떤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거랑 이제 소사르메에서 나오는 몇 개의 아리아와 그리고 또 세자르, 네. 그런 곳에서 연주가 됩니다. 줄리오 체자르에 나오는 아리아, 네. 또 심포니아도 준비가. 네, 심포니아 저희가 이제 네. 그 기악곡을 중간중간 넣었습니다. 네네. 정말 그 바로크 시대로 돌아간 핸델 당시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을 또 아트센터 인천에서 많이 또 청중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게시판에서 박광현님 오늘 합시코드가 있는 스페셜 코너이네요 하셨고요. 이재경님은 판단고를 듣고 플라멩코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전수영님 무용이랑 같이 하는 공연에서 바로 옆에서 듣고 그 전율로 무용가는 몸으로 선율을 선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또 음악회의 예상평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합시코드랑 연주하는 것은 그렇게 드문 기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카운터테너 입장에서 또 굉장히 좀 합시코드 연주자들이 즉흥적인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음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 연주자와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은 어땠었나요? 항상 하프시코디스트하고 같이 연주하는 게 바로 그 음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너무나 좋고 행복해요. 그리고 두 선생님 정말 모시고 음악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음악 그리고 조금 더 바로 그 음악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일요일날 공연, 그 핸델 공연은 타이틀이 또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르카디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카디아는 이상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제목이 붙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그 핸델 오페라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콜렉트한 이번에 아리아들은 사랑과 낙원을 꿈꾸면서 거기에 기뻐하고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또 희망을 느끼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을 꿈꾸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실린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음악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컨셉에서 저희가 그렇게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음악을 통해서 이상향을 꿈꾸고 찾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참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장정건 씨의 목소리로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볼까 합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울게 하소서 라샤키오 비앙가. 이 곡도 역시 또 영화 파리넬리의 수록곡인데요. 이 곡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정말 안 부르는 그 가수가 없어서 연주를 할 때마다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그 자기만의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 본인만의 어떤 그런 색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영화 파리넬리를 통해서 이 곡이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카운트 테너가 부르는 게 아니라 오페라 역할에서는 소프라노 역할인 알미레나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할 때마다 어떻게 더
이 비참한 알미레나의 삶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배역에 빠지면 뭐 자연스럽게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또 해석이 나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또 장정건 씨의 해석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카운터 테너 장정권의 노래, 조성현의 합시코드 연주로 감상하시죠.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곡이죠. 핸델의 리날도에 나오는 울게 하소서, 라샤키오 피안가, 카운터테너 장정권의 노래, 조성현의 합시코드 연주로 오늘 음악실 초대석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조경옥 님이 행복 만땅 고맙습니다. 오로지 이 시간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KBS 음악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라샤키오 피안가 들으시면서 위로와 또 즐거움과 바로 그 음악의 매력과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정권 씨는 노래해 주신 두 곡이 모두 다 가라스포사도 그렇고 라샤키오 피안가, 아름답고 서정적인 곡이지만 또 이번 일요일 공연에서는 바로크 앙상블과 함께 더 화려한 카운터 테너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곡들도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바로크 앙상블 아니마 꼬르디가 일요일 공연에서 연주를 하잖아요. 아니마 꼬르디는 언제 결성된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사실은 아니마 꼬르디는 그 제가 유럽에서 활동할 시절에 저와 이제 마음이 맞는 그 유럽 동료들과 또 일본 동료들과 함께 제가 이제 단체를 이끌었었어요. 네. 이제 연주 활동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부임을 하고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이제 그 활동이 중간에 잠깐 중단됐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제가 외국에 연주를 많이 다니니까 이제 프로젝트 편성 같은 거를 하다가 코로나로 단절이 되니까 이제 그 큰 편성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의 젊고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의 주축으로 네. 제가 다시 이제 재창단 비슷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보람도 많은 일이지만 그 구석구석 수고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이라서 맞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 20년 전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음악 연주에 대한 관심이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중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재 대전 바로크 음악제 그리고 연세 바로크 뮤직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으로 조성현 씨가 꾸준히 바로크 음악을 널리 알려오시고 계신 분인데요. 쭉 연주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 청중들의 관심과 반응이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막 되게 눈에 띄는 변화다 이런 거는 아직은 제가 이제 체감을 못 하는데 네. 한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번 오셨던 분들은 반드시 또 오고 싶어 하세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항상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이 늘어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방송에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크 음악의 그 마니아들이 많이 계세요. 라디오를 통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또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세 분의 연주를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팬들뿐만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 전반적으로 모두 즐기시는 분들도 또 바로크 음악의 바로크 음악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색채를 오늘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청중도 확보해야 되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연주자도 계속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또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요즘 또 이렇게 바로크 음악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가지는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제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바로크 관련 연주법과 이제 악기 수업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 바로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이제 찾아옵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니마 꼬르디 주축 멤버들도 제가 다 수업에서 만난 재능 있는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이제 주축 멤버가 됐습니다. 네. 배우고 나면 확실히 바로크 음악에 더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한 과정을 배웠던 학생이 그 다음 학기 수업에 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그 수업이 연계가 되는 걸 보면은 제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다만 바로크 연주 단체가 일반 클래식 음악처럼 시향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 직업으로서 안정된 곳이 없다 보니까 직업 바로크 연주자로서의 진로는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변을 확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직업으로서 바로크 음악을 선택하는데 좀 망설임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또 앞으로 제가 풀어나가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긴 호흡으로 멀리 바라보고 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정말 그만큼 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나중에 또 찾게 되는 보람이라든지 뿌듯함 같은 것들, 그런 감격적인 순간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프링 바로크 2022 스프링 바로크 이번 주말에 있는 두 공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스프링 바로크가 5월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5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음악회들은 어떤 음악회가 있는지, 또 조성현 씨가 출연하시는 또 무대가 더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4월 10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테오르보 하면은 또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떤 악기인지 살짝 좀 말씀해 주실까요? 컨티너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네. 바로크 음악회 가시면 기타 같은데 너무나 긴 기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주 길다랗게. 네, 그게 바로 테오르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화성을 담당하고 그리고 또 바로크 음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 베이스 진행,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또 그 위에서 이 솔리스트들이 즉흥적으로 연주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바로크 작품이 연주되는 음악회에 가시면 그런 흔히 보기 힘든, 만나기 힘든 악기들을 눈으로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무대가 또 스프링 바로크에서 준비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을 이제 감상할 차례인데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작품인데요. 예,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2대의 건반 악기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하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티안의 아들이죠. 맞습니다. 예, 많은 활동을 한 분인데요. 그분의 2대의 건반 악기를 위한 소나타 G장조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작곡입니다. 합시코디스트 조성현 그리고 마르틴 스피앙트키에비츠 두 분의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작곡의 두 대의 건반을 위한 소나타 G장조 감상하셨습니다. 하프시코디스트 조성연, 마르친 스비앙트키에비츠 두 분의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포함해서 두 분이 또 음반 작업도 하신 게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음반인가요? 저희가 모차르트 4엔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 예정이라서 나오면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모차르트의 작품들이 또 이렇게 그 듀오 연주로 녹음이 돼 있고 또 출시가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지금 예정은 가을쯤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가을에도 또 많은 그 아마 연주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세 분 모두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바로크 음악의 매력과 정수를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멋지게 펼쳐질 스프링 바로크 2022 공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앞두고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조성연 씨 그리고 마르친 스비앙트키에비츠 장정건 씨 세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음악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김강하, 엔지니어 이원균, 저는 김주영이었습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